자, 세 번째 시간 보겠습니다. 교재 326페이지입니다. 326페이지 하단부에 보니까 분양가 상한제인데, 이 분양가 상한제의 뜻이 뭘까요? 분양가 상한제는 국토교통부 령이 정하는 분양가격 이하로 공급하세요 라는 겁니다. 분양가격 통제입니다. 분양가격을 통제하는데 그거 함부로 통제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떤 거냐? 공공택지입니다. 아까 공공택지가 뭘 공공택지라 그랬어요? 공공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공동주택건설용지, 공공사업, 국가지자체, LH지방공사가 건설했다는 택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공공택지는 예산이 투입된 거니까 그래서 가격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맨 밑에 326페이지 맨 밑에 박스 1번에 공공택지가 나왔고 2번에 보니까 공공택지 외택지자 네모쳐 보세요. 공공택지 외택지 이게 뭐예요? 민간택지죠. 민간택지 중에서 주택가격 상승 우려가 있어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거정책 심의회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적인데 이것은 투기과열지구에서만 적용됩니다. 어디서만 적용된다고요? 투기과열지구. 투기과열지구에서만 민간 택지 중에서 주거정책 심의회를 심의를 거쳐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적으로 정할 수 있다. 다시 한번 민간 택지 중에서 어디에 있어야만 가능하다고요? 투기 과열지구에 있는 민간 택지만 투기 과열지구에 있는 민간 택지만 적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현재 투기 과열지구는 어디 있는 거예요? 서울 25개구 전부하고 경기도 12군데가 투기과열지구로 지금 현재 지정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 그러면 거기 있는 민간택지도 분양가 분상제 적용적으로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327페이지 꼭대기 2번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제외다. 그 박스가 분양가 상한제를 갖다가 적용한다고요? 안 한다고요? 안 한다는 겁니다. 분상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박스 1번에 보니까 도시형 생활주택 나왔네요. 아까 잠깐 오늘 했습니다만 도시형 생활주택은 종류가 세 가지라 그랬나요? 어떻게 세 가지입니까?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아파트형 주택. 그 세 가지에 대해서는 분상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분상제 적용 안 하면 그 건축주가 자기 마음대로 받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통제하지 않으면 그 건축주가 자기 받고 싶은 만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외자 유치 촉진을 위해서 경제 자유구역에 대해서 거기 지금 박스 2번에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관광특구에서 3번에 있는 겁니다.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50m 이상일 때인데 건축법에서 말입니다. 초고층 건축물은 어떤 걸 초고층 건축물이라고 그러던가요? 50층 이상이면 높이가 200m 이상. 근데 여기는 200m가 아니라 뭐라고 됐어요? 150. 아주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 박스 안에 3번입니다. 분상제 제외 적용하지 않는다. 3번에 200m가 아니라 몇 메다? 150m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200m라고 하면 틀리는 사람 많이 나옵니다. 200m가 되면 뭐가 된다고요? 초고층 건축물이 된다. 초고층 건축물. 여기서 지금 200이 아니라 150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주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LH라든가 지방공사가 지금 사업을 했습니다. 자, LH라든가 지방공사가 사업을 했는데 공공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공성. 그래서 10% 이상의 임대주택을 건설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10% 이상의 뭘 해야 된다고요? 임대주택. 10% 이상의 임대주택을 건설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거기 이 4번 1번 도그람이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으로서 면적이 얼마 미만이다? 2만입니다. 면적이 2만 제곱미터. 면적이 얼마라고요? 2만 제곱미터 미만이다. 2만 제곱미터 미만 사업이거나 이거나니까 뭐예요? 오와.
그 다음에 세대수가 200세대 미만인 사업, 200세대 미만인 사업은 뭘 한다고요? 분양가 상한제, 분상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2번, 거기 4번, 2번 동그라미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이다.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에 대해서도 분상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5번을 별표 치고 잘 보세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 스탑. 그냥 외우면 이거 기억이 오래 안 갑니다. 우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는 사업 방식이 크게 세 가지가 있나요? 어떻게 세 가지가 있어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 그러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원칙적 사업 시행자가 누구입니까? 시장, 군수 등이 원칙이고 바쁘면은 주택공사 등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조합이 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지요. 없습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누가 시행했다고요? 시장, 군수 등. 바쁘면 누굴 지정한다? LH나 지방공사. 그럼 전부 다 공공이죠. 시장, 군수 등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을 줄여가 이 5명을 줄여서 시장, 군수 등이라고 하고, 아니면 주택공사 등, 그랬으니까 LH나 지방공사. 그럼 다 합쳐도 누가 되는 거예요? 공공이에요. 누가 사업을 했다고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누가 한 거예요? 공공이 했네. 공공이 한 것은 분상제를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니까 외우지 않아도 된단 말이에요. 공공이 사업한 것은 분상제를 적용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공공이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분상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또 하나, 공공재개발, 재개발 사업을 원래 원칙적 사업 시행자가 누구예요? 조합이나 토지 등 소유자, 민간이에요. 근데 앞에 재개발을 누가 했다고 했어요? 공공이 했네. 그 공공이 한 재개발에 대해서 분상제 적용해야 하네요. 안 한다니까. 공공이 들어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도시혁신지구 재생사업. 여기 지금 어디냐면은 거기 지금 6번입니다. 6번에 보니까 도시혁신지구 재생사업이 들어있죠? 6번에 뭐가 들었다고요? 도시에서 거기 6번에 혁신지구 재생사업입니다. 도시혁신지구에서 혁신지구 재생사업. 그 다음에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도심 7번에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 하지 않는다고요? 분상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라는 거고요. 분양가 상한제에서 가격은 두 개로 합니다. 택지비하고 건축비로 구성을 합니다. 자, 교재 어디를 먼저 보냐면은 328페이지 하단부로 갈게요. 328페이지 하단부 3번 네모에 분양가격이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자, 분양가격의 맨 밑에 분양가격에 보니까 분양가격은 거기 3번 네모에 분양가격은 현가배치입니다. 택지비와 건축비로 구성되며, 다시 뭘로 구성된다고요? 분양가격은 택지비와 건축비. 이거 써봤습니다. 분양가격은 택지비와 건축비로 구성된다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박스 때문에 그 지정대상 박스가 327페이지 두 번째 박스를 하나 볼게요. 자, 327페이지의 그 두 번째 박스에 보니까 분상제 적용 지역이 됐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인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직전업 소급에서 12개월간의 아파트 분양가격이 이 2배를 초과를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개월간 아파트 분양가격 상승률이 시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 몇 배 초과했다고요? 2배를 초과했다. 자, 그 다음에 2번에 보니까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직전으로 3개월간 그 거래량이 주택 매매 거래량, 무슨 양이라고요? 주택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얼마 이상 높아졌다, 얼마 이상 증가했다? 20% 이상. 그래서 이걸 외울 때 이렇게 외웠습니다.
삼거전이라고 해서 삼거전이 3개월 동안 주택 거래량 3개월간의 주택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얼마 이상 증가했다? 20%. 삼거전이. 자, 그 다음에 거기 박스에 3번이 되겠는데 이겁니다. 2개월간 월평균 청약 경쟁률이 5대1, 국민주택 경쟁률은 10대1입니다. 그래서 외울 때 이걸 갖다가 2, 5, 10 이렇게 외웠나요? 3번 외울 때 어떻게 한다고요? 2, 5, 10. 그래서 월평균 청약 경쟁률이 5대1, 국민주택일 때는 10대1. 그래서 2, 5, 10 이렇게 외웠는데 문제는 2, 5, 10이 3번 나왔다 그랬습니다. 잠깐만. 2, 5, 10이 몇 번 나온다고요? 3번. 현재 여긴 어딘가요? 분양가 상한제인데 분양가 상한제 외에 투기 과열지구하고 조정대상 지역에도 요 똑같은 2, 5, 10이 3번 나온다. 그래서 투기 과열지구, 조정대상 지역 3번 나오니까 지금 3번을 봐버리겠습니다. 헷갈릴까봐 지금 봐버릴게요. 자, 333페이지 가봅니다. 333페이지 꼭대기 제목이 뭐예요? 투기 과열지구고 거기 박스 1번입니다. 소급해서 주택 공급이 있었던 2개월간 월평균 경쟁률이 5대1, 국민주택 규모일 때는 10대1, 일명 2, 5, 10이 나왔나요? 네. 그래서 투기 과열지구도 2, 5, 10이 등장을 했고, 그 다음 조정대상 지역 갑니다. 335페이지입니다. 335페이지 꼭대기 제목이 뭐예요? 조정대상 지역. 자, 조정대상 지역 박스 1번입니다. 직전부터 소급해서 주택 공급이 있었던 2개월간 주택 월평균 청약 경쟁률이 모두 몇 대 1? 5대 1. 국민주택 규모일 때는 10대 1. 그래서 2, 5, 10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잠깐만 이렇게 할게요. 고맙게도 이게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분양가 상한제 지정대상 지역도 3개, 투기과열지구 지정대상도 3개, 조정대상 지역도 지정대상이 3개. 그럼 다 셋인데 지정대상 중에 하나가 통일되어 있다고요. 뭐가 통일되어 있다? 2, 5, 10이 셋 중에 공통적으로 하나씩 들어있다고요. 분양가 상한제,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 지역 3개인데 여기 지정대상들이 3개인데 한 가지가 전체로 통일해놨다. 2, 5, 10이 통일되어 있다. 그러면 이제 고르기 쉽단 말이에요. 그럼 2, 5, 10하고 뭐가 나왔어요? 삼거전이. 뭐가 나왔다고요? 삼거전이. 그러면 이제 3개 중에서 이미 2개가 나온 거예요. 그럼 2개가 외워졌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맞추기가 쉬워져요. 내봐야 뻔한 거니까 그 다음부터는. 자, 그래서 거기와 관련해 가지고 그렇게 보셨고, 그 다음에 헷갈릴 만한 게 하나가 또 있는데 뭐가 있냐 그러면 326페이지로 가볼게요. 326페이지입니다. 326페이지 맨 꼭대기 보니까 분양가 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이 말이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시험 문제 틀릴 만한 건데요. 자, 분양가 심사위원회입니다. 자, 일단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누가 지정합니까? 국토장이 지정을 하죠. 다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누가 지정했다? 국토장이 지정을 합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 대해서 주거정책 심의의 심의를 거쳐서 국토장이 지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지정하는 것은 국토장이 지정을 했는데 분양가 심사위원회를 갖다가 설치 운영을 해야 되는데 설치 운영은 시장군수구청장이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헷갈려서 시험 문제 나오면 여기가 나오면 시험 문제를 되게 잘 틀립니다. 분양가 상한제 지역을 지정은 누가 했다고요? 국토장이. 근데 분양가 심사위원회는 누가 설치 운영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이. 그래서 요거 상당히 주의를 하셔야 될 내용인데 거기 말이죠.
거기 326페이지 꼭대기 첫 번째 줄에 시장군수구청장은 거기 첫 번째 줄을 별표 치고 딱 형광펜 발라놓으세요. 분양가 공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형광펜 칩니다. 사업계획 승인 신청이 있은 날로부터 20일,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분양가 심사위원을 설치 운영해야 된다. 자, 그거 잘 좀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재검토에 관한 규정을 좀 저걸 하나 볼게요. 328페이지 맨 꼭대기 1번 동그라미입니다. 맨 꼭대기 1번에 보니까 국토장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지정하는 경우 형편 미리 시도지사에게 의견 들어야 된다. 자, 여기가 중요합니다. 국토장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지정하기 전에 누구한테 미리 의견 들어야 한다고요? 시도지사한테 의견 들어야 된다. 요거 잘 좀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예. 자, 그 다음에 그 가운데에 보면 뭐가 있냐 그러면 정가운데입니다. 정가는 이번에 보니까 요청에 의한 분상제 지역 해제입니다. 요청에 의해서 해제인데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거기 네모 치세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 지정 후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이 안정되는 등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계속 정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토장에게 밀주실게요. 국토장에게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럼 바로 해제 요청 밑에 보니까 40일 동안 하십니다. 40일 이내에 해제를 결정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국토장한테 해제 요청하면 국토장은 며칠 내 해제 여부를 결정해서 알려주라고요? 40일입니다. 그래서 요겁니다. 여기 해제 요청 시 며칠 내에 결정해 주라고요? 40일. 40일 내에 그걸 갖다가 해제 여부를 결정해서 알려줘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까지 지금 쭉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와 관련해서 우리 프린트물 7번 문제를 볼게요. 어, 7번은 2개 틀렸다고 되어 있네요. 틀린 게 2개다고요. 자, 7번과 관련해서 주택법령상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 등에 관한 내용이다. 틀린 거 2개를 고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번호로 해주세요. 몇 번과 몇 번이 틀렸다? 잘했습니다. 4번, 5번 2개 틀렸네요. 4번부터 국토교통부 장관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지정할 때 미리 누구 의견 들으라 그랬어요? 시도지사 의견 들으라 그랬습니다. 시도지사 의견 들으라. 5번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에 대해서 사항을 정하기 위해 분양가 심사위원회 설치 운영. 여기 써놨습니다. 분양가 심사위원회 설치 운영은 누가 한다고요? 시장, 군수, 구청장. 국토장이라고 내면 엄청 잘 속습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구청장이 분양가 심사위원회 설치 운영하는데, 자, 참고적으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분양가 심사위원회는 시장, 군수, 구청장 설치 운영하는데 언제부터 설치 운영해야 돼요?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로부터 20일 내.
다시 한번 언제 분양가 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고요?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며칠 내에 20일 내에 설치 운영을 해야 된다.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받은 날입니다. 사업계획 승인 신청 받은 날. 자, 그래서 거기와 관련해서 그렇게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33페이지 쪽으로 가봅니다. 뭐가 나왔냐면 투기 과열지구가 나왔어요. 자, 투기과열지구 여기입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하고 시도지사인데 여기 중요한 건 시도지사입니다. 조금 전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적은 누가 지정했어요? 국토장 한 사람만 지정했어요. 국토장 혼자서만 지정을 했어요. 근데 투기과열지구는 국토장 말고 누가 하나 들어왔어요? 시도지사. 이게 특이사항이란 말이에요.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느냐 했더니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아. 그냥 높은 게 아니라 현저히 높아서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다. 이럴 때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박스 333페이지 박스 바로 위를 볼게요. 박스 위에 보니까 투기과열지구는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미줄치입니다.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그냥 높은 게 아니라 현저히 높아서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고 있거나 또는 성행할 우려가 있다. 이러면 지정을 하게 되는데 여기 잠깐만 투기과열지구 지정권자는 둘인데 국토장하고 시도지사인데 만약에 국토장이 지정하려고 한다. 이럴 때는 국토장은 시도지사한테 의견을 물어봅니다. 의견 청취. 시도지사가 지정하려고 한다. 그럴 때는 국토장한테 뭐 해야 되냐면 협의를 해야 됩니다. 자, 다시 한 번만 할게요. 국토장이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할 때는 시도지사한테 뭐 해야 된다고요? 의견 청취. 시도지사가 지정할 때는 국토장하고 뭘 한다고요? 협의해야 된다. 협의. 자, 그 박스 볼게요. 박스 보니까 박스 2번은 이미 2, 5, 10이라는 걸 이건 했죠? 네. 그래서 2, 5, 10 이거 3번 나온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세 군데 공통적으로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거기 박스 안에 2번이 이게 이제 시험 문제 나오면 되게 시험 문제 많이 틀리는데 2번에 1번 동그라미입니다. 거기다 별표 쳐보세요. 투기과열지구 직전으로의 주택분양 실적이 전달보다 30% 이상 감소했다. 자, 감소에다가 별표 치세요. 30% 이상 주택분양 계획이 30% 이상 뭐가 있다고요? 감소. 30% 이상 감소했다. 그럼 시험 문제가 30% 이상 증가했다고 내거든요. 이미 기출문제 여러 번 냈습니다. 증가라고. 감소 그래야 맞아요. 감소 그래야 맞는데 이게 증가인데 시험장 가면 이게 써져 있어도 30% 이상 증가라고 써져 있어도 이게 틀렸다고 잘 인식이 안 되네요. 이게 문제입니다. 30% 이상 증가가 아니라 뭐로 되어 있다고요? 감소예요. 감소. 자, 그 다음에 334페이지로 가보세요. 334페이지에 거기 중간에 양가로 3번입니다. 양가로 3번이니까 해제 요청에 따른 심의 결과 통보인데 투기과열지구에 지정 해제 요청받은 국토장 또는 시도지사는 요청받은 날부터 통과했습니다. 40일 이내에 주거정책 심의를 거쳐서 투기과열지구의 해제를 요청해서 그거를 담당하는 지자체장에게 심의 결과를 통보해야 된다. 자, 맨 밑에 파란색 2번에 투기과열지구의 재검토가 나왔습니다. 거기 국토장은 현관에 칩니다. 반기가 6개월인데 반기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된 지역별로 해당 주택가격 안정 여부를 변화 등을 고려해서 투기과열지구 지정 유지 여부를 재검토해야 된다. 재검토 주기가 어떻게 됐다고요? 반기마다 6개월이죠. 자, 질문 좀 해보겠습니다. 공법에서 재검토, 타당성 검토가 들어오면 통일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뭘로 통일했다? 5년마다로 통일해놨다.
근데 예외가 3개가 있다 그랬습니다. 예외가 3개가 있다.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데가 어디예요? 토기과열지구죠. 또 하나 있어요. 조정대상지구 똑같습니다. 토기과열지구하고 조정대상지구하고 재검토 시기는 반기마다 6개월마다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재검토 규정이 5년으로 통일되어 있는데 예외가 3개가 있다고요. 그래서 주택법에 2개, 국토법에 하나 이렇게 예외가 3개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 토기과열지구 반기마다 조정대상지역 반기마다. 그런데 국토법에 하나 있는 건 어디 있을까요? 국토법에 하나 있다고 했는데 어디 있을까? 도시군계획시설 결정고시에 대해서 3년마다 재검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몇 년마다고요? 3년마다. 3년마다 재검토한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모두 예외가 3개입니다. 주택법에 2개, 국토법에 하나, 모두 몇 개? 3개. 3개. 모두 3개. 예외 3개. 자, 그래서 거기와 관련된 사항 보셨고요. 자, 그 다음에 335페이지 가니까 조정대상지역이 나왔는데 이 조정대상지역의 특징은 뭐냐 그러면 지금 여기는 분양권을 전매했다는 겁니다. 분양권. 자, 분양권은 지금 지금 현재 입주를 하지 않은 상태죠? 등기가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그러니까 입주가 안 된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자꾸 전매, 등기 없이 팔고 하면서 한 사람씩 건너갈 때마다 1,000만 원씩 자꾸 피가 붙어서 넘어가니까 그래서 이거를 좀 막아보려고 조정대상적이 들어오고 조정대상적이 묶이게 되면 이제 대출 제한이 발생해서 40% 대출 제한을 받습니다. 그럼 요즘 대출이 그래서 조정대상적으로 묶이게 되면 자기 돈이 없는 사람들이 되게 어렵습니다. 주택 마련이. 그래서 이게 너무 주택을 이렇게 위축하는 게 맞나 이런 좀 아쉬움이 좀 있어요. 풀어놓으면은 죄다 투기하려고 그러고 또 조금 억제하게 되면 또 이게 또 실수요자들이 또 주택을 못 사서 문제고 경매로 또 많이 나와요. 또 이게 또 그래서 대출을 못 갚아가지고 또 좀 문제가 되고 그래서 또 자, 그래서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하는 것도 역시 국토장이 지정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거기 이 335페이지 박스에 보면은 1번에 2, 5, 10이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요. 2번에 박스 2번입니다. 직전부터 소급해서 3개월간 분양권 전매 거래량이라고 그랬으니까 등기 없이 판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전매 거래량이 직전 연도 같은 기간보다 30% 이상 증가했다라는 겁니다. 어, 3개월간 분양권 거래량이 30% 이상 증가했다. 그랬을 때 대상지역이다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336페이지 가보세요. 336페이지 맨 꼭대기 보니까 국토장이 조정대상 지정하려면 형합편집입니다. 시도지사 의견 들어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하단부입니다. 하단부에 가보니까 조정대상지역 재검토 언제마다 한다고 되나요? 반기마다 6개월마다 반기마다 재검토한다. 그럼 아까 얘기했네요. 반기마다 재검토하는 거 2개라 그랬습니다. 뭐하고 토기과열지구하고 조정대상지역하고 2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5월달에 다시 첫 진도가 들어가니까 아마 3, 4월에 좀 아리까리하고 기억이 흐릿한 것들은
5월 달에 다시 초심도 들어가서 다시 한번 쭉 정리하고 나면 많이 선명해질 겁니다. 그리고 특강을 통해서 한번 쭉 정리를 했기 때문에 다시 듣게 되면 앞뒤가 많이 연결돼요. 그래서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이제 주택의 그 337페이지로 가니까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이 나왔네요. 전매행위 제한이다. 전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뭘 말하는 거예요? 예, 등기 안 하고 파는 거를 못 팔게 하는 게 전매 제한이다. 그래서 보면 되는데 여기입니다. 전매행위 제한이다. 전매행위 제한은 제한 기간은 10년 이내에서 국토장이 지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거기 이 박스를 한번 보세요. 박스 보기 전에 337페이지 꼭대기 두 번째 줄입니다. 맨 꼭대기 부분이 10년 이내에서 전매 제한 기간을 갖다가 정할 수 있는데 다만 세 번째 줄에 보면 그런 말을 써놨습니다. 매매, 징여, 그 밖의 권리변 등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제한하되 단 현관편 상속은 제한한다. 상속은 제외된다. 자, 상속은 제외된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상속은 전매 제한에 적용을 받지 않으니까 전매할 수 있다는 거죠. 예. 삼매는 상속은 등기 없이 팔아먹을 수 있다. 이런 소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박스를 보니까 전매 제한, 등기 없이 팔아먹는 거 제한하는 것은 투기과열지구, 2번에 조정대상지역, 3번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4번에 공공택지 외택지. 자, 공공택지 외택지가 뭐라세요? 민간택지죠. 민간택지에서 건설공업된 주택. 그 다음에 5번 공공재개발. 그 다음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런 겁니다. 토지임대부는 자, 이게 아파트라고 해보죠. 아파트인데 이게 예를 들어서 1501호라고 해볼게요. 자, 1501호다 그랬을 때 요 전유부분에 1501호만 하고 원래 1501호가 깔고 있는 대지권이 있을 거란 말이죠. 대지권, 토지 소유권. 이 대지권을 지분으로 갖고 있는데 요 대지권에 대해서는 분양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만 분양하는 거예요? 전유부분, 주택, 이 건축물 전유부분만 분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만 분양을 했죠. 그래서 반을 분양했으니까 땅값은 땅을 분양 안 했기 때문에 이 대지 사용료만 따로 내야 됩니다. 그럼 주택만 분양하니까 반값에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임대부 분양 주택을 줄여서 반값 아파트라 불러요. 반값 아파트. 그러면 대지 사용권은 분양을 안 했으니까 이 대지 사용권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월별 사용료로 내야 됩니다. 월별 사용료. 그럼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주변에 아파트 가격이 예를 들어서 10억이다. 10억 아파트짜리다. 그럼 반값이니까 5억에 살 수 있는 거죠. 단 이 대지 사용권에 대해서는 매월 사용료로 그 관리비 나올 때 토지 사용료가 매달 나온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10년이 지나 10년 그럼 요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은 10년 안에는 전매를 못 합니다. 다시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은 몇 년 안에는 전매를 못 한다고요? 10년. 10년의 전매 제한 기간을 적용하거든요. 자, 잠깐만요. 저기 338페이지를 보세요. 338페이지 맨 꼭대기 보니까 투기과열지역에서 건설공업되는 입주선정 지위는 수도권은 3년 그 외 1년 토지 임대부는 몇 년으로 써놨어요? 10년입니다. 10년. 자, 잠깐만. 그러면 10년 동안 못 팔았는데 그 못 팔았으니까 10년 동안 안에 주택가격 상승률이 일어나서 가격이 올랐어요. 그 가격이 오른 것인데
요 땅에 대한 대지에 대한 소유권 누가 갖고 있을까요? 그럼 그 시행사가 누굴까요? 요거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사업을 할 수 있는 건 공공만 합니다. 누구만 할 수 있다고요? 공공. 국가와 지자체와 LH 지방공사만 할 수 있습니다.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사업은. 그러면 국가와 지자체가 한다는데 국가 지자체가 할 리가 없으니까 결론적으로 사업하는 것은 LH나 지방공사가 주사업자가 되겠죠. 국가 지자체도 할 수 있지만 바빠서 그런 거 할 수는 없을 거고요. 법적으로는 할 수 있어요. 근데 LH나 지방공사에게 위임을 했을 거고, 그러면 10년 동안 못 팔았으니까 10년 동안에 가격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팔으려 그래. 그러면 수익이 지금 이 10억짜리가 10년 뒤에 보니까 예를 들어서 16억이 됐다. 그래서 6억이 올랐다. 6억이 올랐으면은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팔고 싶으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것은 오른 6억을 갖다가 반띵 하는 거예요. 반띵. 그래서 건물 소유자가 6억 중에 3억 가져가고 대지 소유자인 공공사업주체가 3억 가져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에 대해서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이 그래서 지금 전매 제한을 받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37페이지 다시 갈게요. 337페이지로 가가지고 거기 두 번째 박스입니다. 두 번째 박스 1번을 통째로 연결했습니다. 그 중요하게 들었습니다. 전매행위 제한기간의 기산일은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뭐한 날? 선정된 날인데, 시험 문제는 주택 공급 계약 체결일로부터 계산한다, 이렇게는. 주택 공급 계약 체결일, 주택 공급 계약 체결일이 아니고 뭐라 했다고요? 입주자로 선정된 날, 입주자로 선정된 날인데 시험 문제에다가 주택 공급 계약 체결일로부터 계산한다, 이렇게 되면 홀랑 속아버립니다. 주택 공급 계약 체결일이 아니라 입주자로 뭐한 날? 선정된 날. 잘 기억하셔야 돼. 입주자로 선정된 날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서 338페이지 쪽으로 가볼게요. 338페이지입니다. 거기 뭐가 등장했느냐 했더니 첫 번째 박스가 전매가 가능하다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박스가 시험 문제가 잘 나오는데, 세대원이 근무,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치료, 취약, 결혼해서 세대원 전원이 다른 행정구역으로 이사했다. 단, 현가 붙입니다.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이건 전매를 못한다. 두 번째,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전원 동그라미, 전원이 이전한다. 잠깐, 상속받아서 전원이 이전할 때 이거 수도권으로 이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 상속일 때 수도권으로 이전이 가능합니다. 예, 조심하세요. 1번하고 2번하고 좀 달라요. 1번은 세대원이 근무,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치료, 취약, 결혼으로 인해서 세대원 전원이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거 안 됩니다. 근데 상속받아서 이전하는 건 된다고 안 된다고요? 된다. 1번하고 2번은 좀 구분이 좀 필요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을 2동그라미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한다. 전매가 가능합니다. 역시 전원입니다. 전원이 해외로 이주해야 돼요. 네 번째, 이혼으로 인해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배우자에게 이전한다. 이거 되고요. 다섯 번째, 공공사업 시행으로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한 자가 사업 시행자로부터 이주대칭형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 이런 경우도 지금 전매가 되는데, 1번부터 5번까지를 왼쪽으로 묶어보세요. 1번부터 5번까지 묶었는데 그 박스로부터 4줄 올라갑니다. 4줄 올라가, 박스 위에 4줄 올라가서 전매 제한 1호부터 5호, 방금 전에 1번부터 5번까지 묶었죠? 그게 1호부터 5호입니다. 1호부터 5호 주택을 공급받은 자의 생업상의 사정 등으로 전매가 불가피하다는 경우 형합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의 동의를 받은 경우만 전매가 가능하다. 전매가 되긴 되는데 그 박스 1번부터 5번 사유는 누가 동의를 해야 된다고요? LH,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전매가 가능하다. 박스 6번입니다.
전매 제한 대상 3호부터 5호까지 해당하는 주택 소유자가 국가지자체 금융기관에 채무를 이행을 못해갖고 아 슬프다 경매 공매 넘어갔다. 그 다음에 7번에다 별표칩니다.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주택의 일부를 또 나십니다. 이거 전부가 아니고 일부입니다.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거 전매가 됩니다. 주택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어떻게 증여를 하죠? 주택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어떻게 증여합니까? 네, 공동소유로 하면 돼요. 공동소유로. 그러니까 부부 공동소유가 되면 공동소유를 바꾸면 지분의 일부가 지금 소유권 일부가 넘어간 거예요. 공동소유를 하게 되면 50대 50이니까. 자, 그 다음에 8번. 이것도 슬프다. 실직, 파산, 신용불량으로 경제 어려움이 있다. 이러면은, 먹고 살기 급하다. 전매가 허용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입니다. 오른쪽에 339페이지 맨 꼭대기입니다. 맨 꼭대기 보니까, 환매를 한다. 환매가 뭐냐면, 팔았다가 도로 사오는 게 환매가 되겠죠. 전매금지 규정을 위반해서 주택의 입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가 이루어진 경우에 사업 주체가 매입 비용을 매수인에게 지급한 경우에 형법치입니다. 지급한 날. 요거를 딱 별표치세요. 지급한 날. 지급한 날 해당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취득한 것으로 보며 그러면 소유권이 뺏겨서 돌아왔던 매입 비용을 지급하게 되면 등기 말소 안 해도 소유권이 빽하고 사업 주체에게 그러니까 LH나 주택공사에게 돌아왔다는 거예요. 거기 2번 매수인에게 지급한 경우에 지급한 날에 사업 주체가 여기서 말하는 사업 주체는 LH하고 지방공사예요. 사업 주체가 해당 입주자 선정 지위를 취득한 것으로 보며 그랬으니까 그게 만약에 분양됐던 것이 빽해서 다시 사업 주체에게 소유권이 돌아오냐고요. 이건 민법 187조에 의한 물권 변동이니까 등기를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소유권이. 자,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거기 파란색 4번, 전매 금지 대상이다 라는 사실을 부기 등기하란 말이 나왔습니다. 부기 등기하라. 부기 등기를 하게 되면, 제3자 이전할 수 없음을 들게 하고, 그러면 거기 부기 등기를 하는데 이 양가로 2번입니다. 정가운데 부기 등기는 주택 소유권 보조 등기와 동시에 된다. 소유권 보조 등기와 동시에 부기 등기해라. 자, 그 다음에 맨 밑에 전매 금지를 위반하면 형사처벌합니다. 3학년 3반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의 벌금을 처한다. 맨 밑에입니다. 339페이지 하번 벌금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전매행위 금지를 위반하면 형사처벌하는데 형사처벌이 얼마라고요? 3학년 3반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 그러면 프린트물과 관련해 가지고 8번 문제를 볼게요. 8번입니다. 자, 8번
주택법령상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되기 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번호로 할까요? 몇 번이 맞다? 3번이 맞습니다. 3번이 정답입니다. 1번부터 볼게요. 제한되는 전매는 매매, 징여, 상속이나 그 밖에 거기 상속을 동그라미 칩니다. 상속이나 그 밖에 권리변 등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다. 전매 제한을 받는 건 매매, 징여고요. 그 다음에 상속은 금지되지 않는다. 전매가 금지돼 상속은 금지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주택에 입주자로 선정된 자의 세대원 일부 동그라미 일부가 해외로 이주하거나 일부가 이전하면 안 되죠. 어떻게 돼요? 전부가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해야 됩니다. 4번 상속 동그라미 상속에 가요 주택을 취득하여 세대원 일부 여기 일부 안 됩니다. 일부가 아니라 뭐라고요? 전부가 그 주택으로 이전하는 경우 이거 전매할 수 있는데 전부였을 때는 이때는 수도권으로 이전이 된다 그랬나요? 예. 요건 수도권이 된다 그랬습니다. 상속에 의해서 주택을 취득했을 때 세대원 전부가 주택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수도권으로 이전이 가능하다. 요건 우리 저 교재 2번 사항이죠. 박스 2번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질병, 취약, 뭐 결혼 이런 것으로 인해 갖고 수도권으로 가는 건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런 건 수도권으로 가는 건 안 되고요. 5번 세대주의 근무, 생업상의 사정이나 세대원 전원이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전매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안 되는 거고 4번 상속에 취득한 거 세대원 전부가 가는 것은 수도권으로 이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헷갈리니까 좀 주의해서 보셔야 합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340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340페이지 가니까 공급질서 교란금지 위반이 나왔습니다. 자, 이거네요. 공급질서 교란금지를 위반하는 여기서 누구든지 그랬으니까 여기서 누구든지는 뭐냐 그러면 그게 국가라든가 지자체라든가 LH라든가 지방공사라든가 일반 사업 주체라든가 다 적용된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랬으니까 국가든 지자체든 LH든 지방공사든 일반 사업 주체든 다 적용된다. 공급질서 교란금지를 위반하면 안 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일단 거기 박스를 잠깐 보세요. 340페이지의 첫 번째 박스입니다. 1번 주택조합의 조합 설립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가로 열고 주택조합원으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입니다. 주택조합원의 지위입니다. 주택조합원의 지위를 팔고 사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번에 주택상환사채 팔고 사고 하지 말라는 거죠. 세 번째 입주자 저축증서 1순위 자격을 팔고 사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4번 시장군수구청장이 발행한 무허건보로 확인서, 철거 예정증명서, 철거 확인서. 그 다음에 5번에 공공사업시행령으로 이주대책에 따라서 이주대책 대상자 확인서 이런 거 철거 확인서, 철거 예정증명서, 뭐가 확인서 이거 딱지라 그러는데 이 딱지 팔고 사고 하지 말라는 건데 그거 이제 이런 여기 써줬습니다만은 양도, 양수, 매매 이 매매라든가 알선, 광고 이런 거 다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거기 꼭대기를 잠깐 볼게요. 340페이지에 꼭대기 두 번째 줄 볼게요. 꼭대기 두 번째 줄 양도, 양수, 매매, 증여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형을 붙입니다. 상속과 저당은 제외한다. 상속과 저당은 제외한다는 말은 상속과 저당을 제외한다는 말은 상속과 저당은 금지되지 않는다. 가능하다는 소리입니다. 가능하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그 박스 안에 들어있는 거에 대해서 상속과 저당은 된다. 그 다음에 이를 알선하거나 광고해서는 안 된다. 누가 알선했죠? 뭐 개업공인중개사가 알선했겠죠. 개공이가 하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예. 그 철거 확인서, 철거 예정증명서, 그 이주대책 대상 확인서 이런 거 다 중개하지 말라 그러는데 그래도 다 해요.
법에서 하지 말라고 돼 있지. 그렇다고 해서 중개 안 하냐 그러면 중개 다 해요. 예. 그래서 이런 거 중개하면 한 건당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 하지 말라고 한 거라 했으니까. 뭐 이거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위험이 높으면 수익도 높아야지. 근데 이제 뭐예요 이거? 이제 누가 이런 거 못할까? 자격증을 처음 딴 사람들은 이거 못해요. 왜? 내가 이거 공부하느라고 공부해서 이거 따지려고 엄청 고생했는데 자격증 스크래치 나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걱정돼서 이거 못해.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중개업을 오래 하신 분이 이제 해먹는 거예요. 이거는 자격증 처음 따신 분들은 간 떨려서 이거 못해. 간 떨려가지고. 그 다음에 남의 자격증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또 해요. 자기 거 상처나는 거 아니거든. 그러니까 또 해. 자, 그 다음에 박스 밑에 봅니다. 박스 밑에. 위반자에 대한 조치 이야기가 나왔는데, 국토적이나 사업 주체는 금지 행위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지위, 형법입니다. 지위는 무효로 하거나, 그 다음에 체결된 주택의 공급 계약은 취소하여야 한다. 형법입니다. 하여야 한다. 여기가 개정되고 난 다음에 아직 안 냈어요. 이거 취소하여야 한다. 이게 취소할 수 있다 해서 하여야 한다로 바뀌었네. 여기 보세요. 지위는 무효로 하고 계약은 취소 뭐라고 됐나요? must. 취소 뭐다? must니까 하여야 한다. 이거 조심하세요. 시험문제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틀리는 겁니다. 이거 취소할 수 있다 해서 must로 하여야 한다로 바뀌었으니까 아주 주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맨 밑으로 내려가서 환매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사업 주체가 위반한 자에게 대통령 정한 바에 따라 산정한 주택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했다. 그럼 지급한 날에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그랬으니까 주택가격만 지급하면 등기 말소 안 해도 소유권이 뭐했다? 백해서 돌아왔다. 민법 187조가 적용되는 거에서 자동으로 소유권 돌아왔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퇴거명령. 사업 주체가 매수인에게 주택가격을 지급하거나 매수인을 알 수 없어 주택가격을 수령 등 통제할 수 없는 경우 주택가격이 있는 주택이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밑줄 법원에다가 공탁을 한다. 공탁을 하고 입주자에 대해서 퇴거를 명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벌칙은 3학년 3반이다. 꼭대기 2번 동그라미입니다.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의 벌금에 처한다. 잠깐만. 주택법에서 3학년 3반짜리가 2개 나왔습니다. 뭐하고 2개 나왔을까요? 하나는 공급취소 교란금지 위반, 또 하나는 뭐예요? 전매행위 금지입니다. 그래서 3학년 3반짜리가 2개다. 전매행위 금지 위반, 공급취소 교란금지 위반, 이 2개가 3학년 3반이 되겠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하나가 더 한다면 이런 것이죠. 공급취소 교란금지를 위반하게 되면 10년 이하에서 입주 자격을 제한한다. 10년 이하에서 뭘 제한한다고요? 입주 자격. 맨 꼭대기입니다. 341페이지 맨 꼭대기 1번 동그라미에 있습니다. 국토장은 금지 행위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 동그라미 10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주택의 입주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맨 꼭대기 첫 번째 줄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거기까지 보신 상태에서 6번 문제를 보시죠.
자, 6번. 주택법령상 주택공급조사 교란금지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거, 문제는 엄청 어려운 것처럼 보이는데 답은 쉬웠어요. 몇 번이다? 5번이죠. 좋습니다. 1번부터. 주택조합의 설립에 따른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는 양도, 양수만 금지되고 알선은 금지 제한이 없다 그러는데 양도, 양수, 매매, 증여, 알선, 광고까지 금지가 됩니다. 알선하고 뭐까지요? 광고. 알선하고 광고까지 다 제한이 됩니다. 두 번째, 증서 지위를 양도, 양수할 수 있는 행위는 매매, 증여, 그 밖의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으로 인한 양도만 가능하다. 여기 상속 말고 뭐가 되어 있어요? 저당. 저당도 되거든요. 저당도. 상속만 가능한 게 아니라 모두 된다. 저당. 상속과 저당 두 개가 가능하거든요. 상속만 가능한 게 아니라 저당도 가능하다. 그래서 여기 상속으로 인한 양도만 가능하다. 아니죠. 저당도 가능하다. 자, 세 번째, 국토장 또는 사업 주체는 증서 또는 지위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에 대해서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원상회복을 명하는 게 아니라 이거 지위, 이 지위는 여기 봅니다. 지위는 뭐 한다고 되어 있어요? 지위는 무효. 다시 한번, 지위를 뭐 한다고요? 무효. 지위를 무효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지위, 증서나 지위를 양도하면 무효입니다. 무효. 그 다음에 이미 계약을 한 것이 있다면 계약은 뭐라고요? 취소하여야 한다죠. 4번, 사업 주체가 위반한 자에 대해서 주택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한 날이 다음날이 아니라 지급한 날,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이것은 주택 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 날에 소유권이 백해서 돌아옵니다. 민법에서 요거를 뭐라고 불러요? 소유권이 백해서 되돌아오는 거, 등기를 말소 안 했는데 소유권이 자동으로 백해서 돌아오는 이런 행위를 뭐라 불러요? 민법에서? 이거를 소유권의 복귀, 물권행위라고 하잖아요. 등기를 말소하지 않아도 대법원 판례가 이걸 유인성이라고 그런다고요. 들어봤을 텐데 뭐란다고요? 유인성. 어마어마하게 유명한 건데 이것은 계약을 해지하거나 지급하게 되면은 그러면 말소 등기를 하지 않아도 소유권이 자동으로 백해서 돌아온다고요. 백해서 돌아오는 걸 뭐란다고요? 유인성이라고 그래요. 유인성. 소유권의 복귀. 유인성.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진도는 다 맞춰 졌고요. 5월 1일 날 올 때 요거 기본서 들고 오세요. 5월 1일 날은 요약집이 없거든요. 5월 8일 날서부터 요약집을 쓸 겁니다. 5월 8일부터. 그러니까 5월 1일 날 오실 때는 요 책을 들고 오셔야 돼요. 요 책을. 예. 이유가 있어요. 이걸 들고 오는 이유가. 내가 지금 오늘 이 얘기를 안 할 겁니다. 오늘 미리 얘기하면 또 딴짓하기 때문에. 예. 자, 그래서 5월 1일 날 요 책 들고 와서 5월 1일 날이 원래 근로자의 날이라 쉬는 날이잖아, 이거. 내가 오늘 쉬어야 되는데 원장님이 그걸 갖다가 빨간 날로 안 해놔가지고 모십니다. 자, 그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